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도와줘요 앨리스의 첫 번째 앨리스 이성욱입니다. 채널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는 너무 불안정한 사회라서 우리 아이도 또 옆집 아이도 아이 친구도 또 잘 키워야 되고 착하고 똑똑하고 더 건강하게 다 같이 잘 키워야 결국은 우리 아이도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 크게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채널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양육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고 14년간 아이들의 그림과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수만 건을 보다 보니까 그 풀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박스 앱 서비스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인공지능이 그림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그림 분석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조금 더 그 수시로 알아차려서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박스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집, 나무, 사람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에요. 집 그림은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나무 그림은 자신의 마음 상태와 사람 그림은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와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친구의 그림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주변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잘 유지하고 조화롭게 자신의 자존감이 잘 발휘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하고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잘 형성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데서도 잘 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도 있어 보이네요. 자아 개념이 잘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앙에 수직 형태로 강조된 집은 권력, 마음의 상태, 지식을 사용하는데 강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붕을 강조하거나 또 작게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스트레스 또는 집착이나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공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창문이랑 문이 없어요. 창문과 문은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세상과의 접촉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세상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항감과 고립되어 있는 또는 위축되어 있는 심리적인 기제가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통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벽만큼 사람이 크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은 여기 팔이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떴다 비행기 하듯이 이렇게 그렸거든요. 활동성이 굉장히 좋고 자기한테 부여되어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한 거는 굉장히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보여요. 자, 얼굴을 한번 보면은 그 감은 눈은 내향성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외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그럴 가능성도 조금 보여집니다. 또 목이 없는 상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조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또 가슴에 덧칠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있거든요. 덧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이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피 또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굳이 감추고 있으려고 하는 의식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무언가 참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작지만 너무너무 튼튼하게 그린 이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하거든요. 네, 명확하기는 하지만 약간 작네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에너지는 충분한데 외부에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둥에 비해서 잎부분이 살짝 작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위에 잎부분은 사실 성장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감추고 있는 것을 수간에서도 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람으로 가면 여기도 V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 주먹을 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먹을 쥔 손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적대적인 어떤 태도나 돌발적인 행동이나 약간의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뻗어 있는 아래쪽을 향해 있는 손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서 손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돌발적인 어떤 행동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7살 오빠가 쓴 색깔을 보면은 빨간색을 주로 많이 쳤고요. 저 벽에 알록달록 해가지고 전부 다 칸을 나누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색칠을 했는데 거의 그 금 바깥으로 색깔이 삐져나간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리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스타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가정 환경에 있으니까 거의 오빠하고 똑같아요. 전체적인 그 해석 내용을 보면은 주변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조화롭게 자신의 존재감이 발휘되고 있고요. 자신을 잘 바르게 표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오빠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따라쟁이에요. 오빠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약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인지 능력도 보이고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분위기 파악 잘하는 조망 수용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오른쪽에 그 크게 그린 나무가 가장 강조되어서 그렸거든요. 집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의 그림을 좀 모방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좀 이렇게 눈치챌 수 있고요. 저 그린 사람 그림을 두족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테두리를 전부 다 그리고 그 안에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테두리 그린 선의 모양을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5살 그 발달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집을 오른쪽에다 놓은 거 보면 그 집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붕 위에 작은 집을 보면 이게 규율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자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여전히 오빠하고 마찬가지로 창문이랑 문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림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족화를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하고 발이 이렇게 나오는 걸 두족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5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명확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그림에서 사람 그림에서 보면 눈이 동그랗게 눈을 그렸죠. 사물에 대한 이해 능력과 관찰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강조해서 그리거나 그러면 공격성도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발적인 공격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또 오른쪽 왼쪽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가지는 발달 중에서 사실 그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일반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지를 보면 새로운 걸 뭔가를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색 표현도 보면 오빠하고는 많이 달라요. 주황, 연두, 보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고 긍정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반면에 사실은 되게 보호받고 싶고 막내고 여자아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요청하는 것들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게 다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함도 발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아이의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두 아이의 그림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양육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동생이 보험 들었다. 5살짜리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거는 오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옆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따라 하다 보니까 인지력과 관찰력이 함께 발달을 할 수 있는 좋은 작용으로 이 아이가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발달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앨리스가 조언하는 거예요. 두 그림을 봤을 때 이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이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그 규율을 잘 따르고 규칙을 잘 수행하면서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족 구성원 모두 명확하게 어떤 역할과 의무와 수행을 잘 하고 있어서 가족 내의 질서가 굉장히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잘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자기 통제력과 답답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그리고 안에다 색칠을 칠하거나 금 밖으로 색이 나가지 않는 것, 명확하게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의 그림 패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죠. 그리고 오빠에게 주는 앨리스의 조언이에요. 먼저 인정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임감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책임감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려고 그러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난 다음에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감을 발휘하는 거는 발휘하는 건데 엄마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요. 또 하나는 믿어주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먼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그 말이 설령 진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던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데 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살짝 아이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네 라고 그 아이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자꾸 반복이 되면 아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엄마한테 하는 것에 있어서 진심을 담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견 물어봐 주기인데요. 어떤 상황이 있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한테 나무라기보다 먼저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는 거.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생이랑 놀기 전에 놀려고 막 할 때 누구누구야
누구랑 뭐 하고 놀을 거야? 뭘 갖고 놀을 거야? 어떻게 놀을 거야? 와, 재밌겠다. 그럼 신나게 한번 놀아봐.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사실 아이는 자기가 누구랑 어떻게 놀고 무엇을 갖고 놀고 할 거를 이미 한 번 더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와 놀이하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발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자기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나한테 먼저 뭐 물어봐주고 또는 말을 걸어주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오빠한테 참지 말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싸울 때 동생애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따로 불러서 동생한테 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동생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를 조금 물어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는 도움 요청하기예요. 아이가 부모님의 관심이나 애정,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스럼 없이 다가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해야 될 건 해야지 라고 하고 이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 끝내도록 하자 라고 책임감을 더 많이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아이는 부담감이 더 크게 되죠. 내 엄마가 필요하거나 아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불러도 된다는 거를 허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눈치를 보고 그걸 부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수에 대해서 좀 수용해주는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담감을 더는데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걸 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끝낼 일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을 쥐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그 실수는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다시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소통기술과 행동수정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내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들어가면 또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학습도 당연히 적절한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오빠 7살 오빠는 인지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것만 살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누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야 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어떠네? 너는 어때? 라고 하는 형태로 감정에 대한 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행동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허용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요구에도 내가 허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요청도 아이가 들어줄 수 있고 아이의 요청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소통이 원활하게 흐르면 이 가정 내에서 쓰는 소통 기술이 또래와의 소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 동생에 대해서든 갑자기 든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또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눈치를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살 여동생에게는 딱히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빠를 너무 동경하고 있고 오빠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요. 그리고 오빠를 살짝 질투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동생에게도 오빠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수시로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빠하고 여동생을 둘 다 있을 때 둘 다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빠하고 시간을 따로 보내고 동생하고 시간을 따로 보내는, 분리되어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조금 알아봤고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시계토끼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나머지도 조금 더 터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